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12부작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셨나요? 저는 시작도 끝도 다 좋았던 그런 드라마로 오래 남을 것 같아요. 누군가는 통쾌한 복수를, 누군가는 완벽한 성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작품의 마지막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아요. 오늘은 그 마지막을 함께 천천히 떠나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세요. 먼저 제목을 다시 봅니다.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. 보통 드라마 제목은 인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 작품은 제목부터가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에요. 하나의 선언이죠. 그리고 이 작품이 거듭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.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우린 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? 이야기 내내 인물들은 저마다의 무가치함과 싸웁니다.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?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? 나는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닐까? 그렇다면 마지막 회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? 모두가 자기 무가치함을 멋지게 극복하고 끝날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니었다가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해요. 마지막 회에서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 중 하나는 20년 앙숙이던 황동만과 박경세가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동만이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. 형하고 다시 친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라고. 내가 데뷔해서 형과 같은 레벨이 돼야 한다고. 우리가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땐 둘이 정말 좋았다고. 밤새 영화 얘기하면서 같이 울고 웃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다시 같아져야 한다고. 이 대사가 무가치함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. 두 사람은 원래 똑같았어요. 똑같이 가진 것 없고 똑같이 무명이었죠. 그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한 명이 먼저 데뷔하고 한 명은 20년을 그 자리에 머물면서 다르다는 게 생긴 순간 그 사이에 열등감과 멸시가 들어찼어요. 그러니까 무가치함은 내가 그 자체로 못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옆 사람과 나를 견주는 순간 그 비교의 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. 동만의 해법은 그래서 슬프면서도 따뜻합니다. 너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올라가서 다시 같아지겠다는 것. 무가치함을 이기는 한 가지 길을 그는 그렇게 보여줍니다. 마지막 회의 인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 무가치함과 마주합니다. 동만은 그걸 웃음으로 끌어안기로 해요.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물음에 그냥 웃기게 살 거라고 답하죠. 비참한 이야기든 슬픈 이야기든 코미디로 씹어먹으면서 가겠다고. 변은아의 방식은 좀 달라요. 그녀는 평생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9살의 상처를 처음으로 마주봅니다.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변은아는 그 9살 어린아이의 자리로 되돌아가곤 했어요. 그런데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면 오히려 옅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해요. 동만의 형 진만은 또 달라요. 그는 시를 내려놓고 용접을 합니다. 시를 쓸 땐 좌절과 자괴감의 연속이었지만 쇳물을 지지고 있는 동안은 난생 처음 쉬는 것 같다고. 그래서 차라리 적성에 맞다고 말하죠. 그러면서도 그는 언젠가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나면 건네주려고 1억을 모읍니다.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. 견디는 방식이 저마다 이렇게 다릅니다. 그런데 이 드라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있어요.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누군가 알아봐 줄 때라는 것. 동만이 은하의 7%의 간절함이 사실은 도와줘라는 걸 알아봐 준 것처럼 미라는 은하가 오정이가 버린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배신감보다는 말 못한 은하의 상처를 안아줘요. 자기도 상처투성이라서 은하가 숨겨온 상처를 알아본 겁니다. 오정이는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말하죠. 내 손에 크지 않은 게 다행이다. 잘 컸다고. 자신의 손에서 크지 않았기에 지금처럼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요. 동만은 영화를 찍으며 속으로 빕니다.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지 않길. 슬픈 사람이 잠깐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길. 누군가의 가슴이 열리는 순간이 되길. 그가 왜 영화를 만드는지가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. 슬픈 누군가에게 가다 잠깐이라도 위로가 되려고. 그리고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형 진만이
동생 동만에게 건넨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이라고. 이렇게 아프게 존재해. 이렇게 슬프게. 이렇게 우울하게. 이렇게 웃기게 존재해. 기껏해야 100년.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것이 진정 존재했던 걸까? 그 의문을 잠재우려고 사람은 정신없이 이야기를 써댄다고. 그러니 살아있는 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면 이왕이면 웃기게. 난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넌 웃기게. 사라질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에 대한 이 드라마의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사라질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나 여기 있다고 아우성치고 그게 존재의 가치라면 이 무가치함의 끝에서 웃기게, 웃기게 살길. 그리고 이 드라마엔 다른 결의 장면이 하나 있어요.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들리는 것만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. 박경세와 함께 일하던 박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자긴 묻어가는 여자라고. 요즘 합창에 푹 빠졌는데 처음 합창하러 간 날 눈물이 주룩 났다고요. 입만 뻥끗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고. 아, 이렇게 묻어갈 수도 있구나. 묻어가는 행복. 그러면서 덧붙여요. 작가는 참 못할 짓 같다고. 스타트 지점에 홀로 서서 어디에도 묻어갈 수 없는 우리. 다음엔 꼭 묻어가는 인생 살자고. 저는 이 짧은 대사에 큰 메시지가 있다고 느꼈어요. 인물들은 다들 자기 무가치함과 싸우잖아요. 왜 싸울까요? 잘 살고 싶어서, 행복하고 싶어서죠. 그런데 행복은 반드시 그 싸움을 이겨야만 주어지는 걸까요? 이 대사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. 내가 못나서 묻어가는 게 아니라 묻어가도 행복할 수 있다고. 혼자 도드라지지 않아도 여러 속에 섞여 입만 뻥끗해도 그 합창은 충분히 아름답다고. 인생도 그럴 수 있다고요. 무가치함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커지는 감정이라면 거꾸로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리 애쓰지 않아도 살만한 건지도 모릅니다. 마지막 장면에서 은하가 황동만을 보며 이런 독백을 해요. 평생 당신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당신이 대단한 뭘 만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평생 코미디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도 코미디로 우울한 스토리, 슬픈 스토리, 비참한 스토리 모든 걸 코미디로 씹어먹는 당신을 보면서 은하가 한 이 독백은 어쩌면 작가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.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나 자신에게 평생 당신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당신이 대단한 뭘 만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평생 코미디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도 코미디로 우울한 스토리, 슬픈 스토리, 비참한 스토리 모든 걸 코미디로 씹어먹는 당신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